사주병원. 지금부터 사주병원의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흐름이 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 반전의 순간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주병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열려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며 경험한 가장 안타깝고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운세라는 이름으로 건네진 말이 한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운세를 풀이하는 점술가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오롯이 여러분 편에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12월 이야기 전에 잠시만요. 앞으로도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돈 드는 것 아니니 안심하시고요. 여러분은 혹시 올해는 운이 안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없으셨나요? 저는 15년간 수많은 어르신의 마음과 삶의 균형을 연구해온 백세건강연구원 백도윤 원장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 어르신이라고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서예 학원에 다니시는 게 낙일 정도로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며칠 전 연말을 앞두고 재미 삼아 보신 신년 운세에서 12월부터 운이 완전히 막히니 돌다리도 두드리지 말고 가만히 엎드려만 있어라는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은 제가 본 중 가장 짙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그 말을 듣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에요. 아들이랑 연말에 제주도 가기로 한 것도 취소해야 하나, 서예 학원도 괜히 갔다가 다치면 어쩌나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활기차던 일상을 순식간에 불안과 걱정의 감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과연 12월의 운세는 정말 우리를 멈추게 하는 덫일까요? 지금부터 그 오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PART1 운세, 독인가 지혜인가? 노년의 삶을 멈추게 한 이야기? 박 어르신의 상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불면증으로 이어졌고 밤새 뒤척이셨고 다음날 아침 혈압이 160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지럼증을 느끼신 어르신은 결국 아들이 예약해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반응은 더 어르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걱정이 된 아들은 거 봐요, 어머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계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라고 말했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니 안정만 취하세요. 라며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동네 친구분들은 몸에 좋다는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봐. 라며 각자 다른 건강식품을 추천했죠. 어르신은 완전히 길을 잃으셨습니다. 아들의 말도 의사의 말도 친구의 말도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조언들은 서로 부딪히며 더 큰 불안만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안타깝게도 젊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갓 출고된 새 차와 30년 된 클래식카의 관리법이 다르듯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의 40%가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약물에 훨씬 민감한데도 말이죠.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신체 활동을 멈추는 순간 근감소증과 우울감이 얼마나 빠르게 찾아오는지 시스템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에게 운이 막힌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 몸살 같을지 몰라도 약물에 민감하고 신체 회복이 더딘 어르신께는 폐렴처럼 번질 수 있는 작은 돌멩이였던 겁니다. 저는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취소된 비행기표를 만지작거리며 먹물 냄새 대신 소독약 냄새가 나는 약봉지만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이 말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말에 갇혀 근육은 약해지고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세 한마디의 여행을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약봉지만 쌓아둔 채 홀로 집 안에서 시간을 죽이는 것. 이것이 과연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최선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12월의 진짜 하늘은 당신을 가두는 창살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어지럽혀진 마음의 방을 대청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하라고 열어주는 정리와 선택이라는 두 개의 큰 창문과 같습니다. PART 이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나이에 맞춘 사주 재해석의 힘. 노년의 몸은 마치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노련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격정적인 연주에도 끄떡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음정의 이탈에도 전체적인 조화가 쉽게 깨지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전기의 쇠퇴로 봅니다.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운세 역시 작은 변화에 더 예민하고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가벼운 스트레스나 사주에서 말하는 흉신의 작용도 거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기운의 방향이 조금만 삐끗해도 감정,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즉각적으로 드러나며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물결을 큰 파동으로 바꾸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코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세하게 다뤄야 할 보석과 같다는 뜻이죠. 문제는 많은 분이 젊을 때 들었던 사주 해석을 나이 들어서도 그대로 가져와 불안해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사람 때문에 고생할 팔자다. 고집이 세서 주변에 사람이 없다더라 같은 말을 수십 년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거죠. 하지만 사주는 나이, 생활 환경, 사회적 역할이 바뀌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관계형 해석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고정된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람 때문에 상한다는 말은 노년에는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는 힘이 강하다는 의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특성은 삶의 기준이 뚜렷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력이 좋다는 강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죠.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핵심 열쇠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사주를 보러 갔다가 선생님 사주는 사람 때문에 고생이 많을 것이니 웬만하면 사람들과 엮이지 말고 혼자 지내시오라는 말을 듣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수십 년간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사셨다고 해요. 가족과의 관계도 겉돌고 동네 이웃들과도 깊은 정을 나누지 못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편이 늘 공허하고 외롭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사주를 다시 풀어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사주는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기운이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힘이 아주 강한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젊을 때는 그 기운이 너무 강해서 주변과 부딪힐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힘이 원숙해져 사람들과 함께하며 큰 기쁨을 얻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 한마디에 김 선생님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경로당에 나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말을 걸고 조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거셨죠. 놀랍게도 불과 몇 달 만에 김 선생님의 얼굴은 몰라보게 환해졌습니다. 원장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웃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못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 사주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오래된 해석의 족쇄에서 벗어나니 관계가 회복되고 오랜 세월 쌓였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주 용어를 생활 속의 지혜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운이 약하다는 말은 노년의 재산을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현명하게 지키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관제 구설이 따른다는 말은 젊은 시절엔 법적 문제나 시비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나 감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결정력이 좋고 생활 리듬이 안정적이라는 긍정적인 뜻이 되죠. 사주에서 말하는 흉신의 작용은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잠시 멈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이자 나를 돌아보고 내실을 다질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 사주팔자가 아니라 그 사주를 해석하는 기준이 나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의 폭이 클 때의 해석을
섬세하고 성숙한 노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으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요. 내 사주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해석 기준이 나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PART 3 내 삶의 지도를 그리는 지혜 불안에서 벗어나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안도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 팔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나이에 맞게 다시 읽지 못했구나. 사주를 이렇게 다시 읽으면 마음도 몸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겠네. 바로 이 심리적 해방이 여러분의 12월을, 아니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당신의 운명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에 맞춰 사주를 다시 읽는 지혜를 얻으셨다면 이제 그 지혜를 삶의 변화로 이끌어낼 시간입니다. 단순히 운세가 어떻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나만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단계는 누구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지도를 한 걸음씩 따라 걷는 것과 같죠? PART 4 12월을 내 것으로 만드는 3단계 실천 루틴, 지금 바로 시작하는 나의 지도 그리기. 자, 이제 이 운세 정보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넘어 실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가장 효과적이라고 확신한 나만의 12월 지도 그리기 3단계 루틴입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당신의 12월을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1단계 나의 에너지 유형 확인하기, 나침반의 방향 잡기 5분. 가장 먼저 당신의 사주 일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기운의 영향을 받기 쉬운지 아는 것이 모든 항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 화, 토, 금, 수 일간 중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어 무료 만세력 앱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검색창에 무료 만세력이라고 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당신의 생년월일시만 정확히 입력하면 바로 당신의 사주팔자가 화면에 뜰 겁니다. 그 중에서 일간이라고 적힌 한자 2글자, 예를 들어 간목 또는 병화를 찾아내십시오.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다면 큰 글씨로 메모지나 작은 수첩에 당신의 일간을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12월이라는 배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지 아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감은 줄어들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나의 12월 핵심 단어 정하기, 목적지를 선명하게 10분. 이제 당신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았으니 12월 한 달 동안 당신이 집중해야 할 목적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앞서 일간별로 설명해 드린 에너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지치기, 성적표 받기, 울타리 보수, 마지막 당금질, 새로운 물길, 이 5가지 단어 중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울린 단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그 단어를 떠올리십시오. 그 단어가 당신의 12월을 이끌어갈 핵심 단어이자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 등대는 한 달 동안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겁니다. 예를 들어 목일간이라면 가지치기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물건 정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일간이라면 성적표 받기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 나의 노력과 감정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토일간이라면 울타리 보수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금일간이라면 마지막 당금질이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건강을 섬세하게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일간이라면 새로운 물길이라는 핵심 단어를 통해 작은 변화를 시도하거나 미뤄뒀던 일을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정하셨다면 작은 수첩 첫 페이지에 가장 큰 글씨로 그 단어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를 한 달 내내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3단계 주간 행동 계획 세우기,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 5분. 이제 핵심 단어라는 등대를 향해 매주 당신이 직접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발걸음을 정할 차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큰 계획은 오히려 부담이 되어 시작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지속 가능한 작은 습관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이번 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핵심 단어가 가지치기라면 목일간. 이번 주 휴대폰 갤러리에서 지난 한 달간 찍은 불필요한 사진 10장을 삭제하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 후 10분간 안 입는 옷 3벌을 찾아버릴 봉투에 넣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마음 불편했던 문자 메시지 대화 목록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나의 핵심 단어가 성적표 받기라면 화일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잘할 거야 라고 밝게 3번 말하십시오. 이번 주 중 이틀 가까운 공원에서 15분간 천천히 걸으며 햇볕을 쬐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고 작은 노트에 한 줄 기록하십시오. 나의 핵심 단어가 울타리 보수라면 토일간. 이번 주말 가계부 앱을 열어 지난주 지출 내역을 10분간 확인하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에게 칭찬하는 말 한마디씩을 건네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가장 고마운 지인 한 명에게 덕분에 힘이 난다는 감사 문자를 보내십시오. 나의 핵심 단어가 마지막 당금질이라면 금일간.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맨손 체조 5가지 동작을 3분간 반복하십시오. 이번 주 평소 의견 충돌이 잦았던 가족에게 먼저 고맙다 또는 미안하다고 한번 말하십시오. 매일 저녁 15분간 좋아하는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며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나의 핵심 단어가 새로운 물길이라면 수일간. 이번 주 목요일 평소 궁금했던 온라인 강좌나 취미 수업을 5분간 검색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 메뉴 중 한 가지를 평소에 먹지 않던 새로운 음식으로 바꿔보십시오. 매일 아침 베란다에 화분 3개에 물을 주고 새싹을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상담했던 70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의 12월 핵심 단어는 마지막 담금질이었죠. 제가 드린 루틴대로 매주 손주에게 짧은 손편지를 쓰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죠? 연말에 손주에게서 온 답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편지가 올해 최고의 선물이에요. 운세를 작은 습관으로 바꾼 것이 어르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잊지 못할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운세는 이 계획표의 빈칸을 알려줄 뿐 그 칸을 무엇으로 채울지 어떤 글씨체로 채울지는 오롯이 당신의 손에 들린 펜으로 결정됩니다. 이 3단계 실천 루틴을 통해 당신의 12월을 운명이 아닌 당신의 의지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음악 점차 볼륨 업되며 다음 파트로 자연스럽게 연결. PART 5관계의 확장. 나의 운세에서 우리의 관계로 이해의 다리를 놓다. 방금 전 12월을 나만의 시간으로 만드는 3단계 실천 루틴을 통해 여러분 삶의 빈칸을 직접 채워나가는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손주에게 꾸준히 편지를 쓰며 가장 따뜻한 연말을 선물했던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작은 습관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확인하셨을 테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지도가 비단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린 12월의 지도는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사주일간이라는 에너지를 아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묶는 운명의 사슬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이해의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받거나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화일간이라면 12월에 회사 실적이나 연말 정리로 인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예민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쉽게 짜증을 내거나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전에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왜 나한테만 저러나, 저 아이는 원래 성격이 저래라고 단정하며 서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들이 지금 성적표를 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그가 밝힌 빛의 결과를 평가받는 동시에 책임감의 무게로 어깨가 무거워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말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가 처한 힘든 상황의 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애쓴다. 아들, 힘들면 엄마한테 이야기해와 같이 따뜻한 지지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단단한 울타리를 보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오해가 거치고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 관계는 다시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내 며느리가 수 일간이라면 12월은 새로운 물길을 트는 시기이므로 이사나 직장 문제 혹은 내년 계획 등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변화의 기운 속에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며느리의 평소와 다른 태도를 불만이 있나 하고 짐작하는 대신 혹시 뭐 도와줄 일은 없니? 라고 먼저 따뜻하게 물어봐 줄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 밑으로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 봄의 물줄기처럼 며느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요. 이처럼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은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해는 비단 가족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동호회 활동에서, 혹은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 유난히 침묵하거나 혹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아, 저 사람은 지금 가지치기의 시기인가 보구나, 지금 성적표를 받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달의 운세 예측이 아닙니다. 이 지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 그리고 관계의 풍요로움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에서 관계는 단순한 사회활동을 넘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그저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힘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운세는 어떨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신 이 기운을 가지고 나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주는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단정 짓는 낙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지금 이런 계절을 지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게 하는 다리입니다. 이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운명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12월의 지도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소중한 이들의 삶까지 환하게 비추는 따뜻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따뜻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점차 고조되며 다음 파트로 자연스럽게 연결. PART 6나만의 12월을 넘어 모두를 위한 지혜로 결론. 음악이 서서히 사그라들거나 잠시 정적 후 차분하고 단호한 백도윤 원장의 목소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하나입니다. 운세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능동적으로 부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저 오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깊이 소통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이라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도를 들고 내가 갈 길을 주체적으로 정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이니까요. 12월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 시간을 어떤 지도를 가지고 항해하는지에 따라 연말에 도착하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간 운세는 미래를 정해주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그저 다가올 한 달의 에너지 흐름을 알려주는 날씨 예보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준비하면 그만이지 여행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는 주도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기운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셋째, 나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의 계절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넓히는 가장 좋은 시작이 됩니다. 오해의 벽을 허물고 이해의 다리를 놓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오늘 들으신 지혜를 실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작은 3가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의 12월을 이끌어갈 핵심 단어를 달력 맨 위에 큰 글씨로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가지치기, 울타리 보수처럼요. 이것이 한 달 내내 당신의 등대가 되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이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1가지를 지금 바로 정해 보세요. 마음 불편했던 문자 하나 지우기 혹은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하기와 같이 작아도 좋습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 1명에게 그의 12월을 응원하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당신이 얻은 이해의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그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12월이 운명에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멋지게 길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귀한 의견 남겨주세요. 댓글에도 궁금하신 부분이나 귀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 지혜로워지도록 김남영이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진단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사주병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열려 있습니다.